네, 안녕하세요. 느낌 사업가 최혜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오셨네요. 세종대 이 세미나는 저한테 좀 특별해요. 제가 2015년도부터 줄곧 올해까지 늘 진행을 하고 이 행사를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이 행사 제가 막 여기 서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로 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강사로 맡겨주셔서 우리 리더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이신 수천 명의 분들의 이 저녁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뉴스킨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내가 내 인생 몇 살 언제쯤 뉴스킨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하셨던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아니면 나랑 뉴스킨 할래? 라고 했을 때 콜! 이러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혹은 나 혼자 스스로 셀프로 알아서 오신 분 계시나요? 계세요? 아무도 있어요? 정말요?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누군가의 터치에 의해서 왔고 뉴스킨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아했었고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이 내가 할 일이고 계획했던 일이 다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뉴스킨은 그렇게 불현듯 갑자기 덥석 와락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꽉 채워 이제 6년이 됐는데요. 6년 전에 저도 이런 세미나를 들었던 그 첫 번째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그날이 제 인생 가장 최고의 고급 정보를 얻었던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이 세미나 행사가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뒤에 올라오실 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조실 분들은 제 시간에 조셔도 되고요. 두 분은 되게 특별한 분들이세요. 일본에서 어렵게 모셨고요.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부자가 부자죠. 네, 아버지와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셔서 두 분 다 이천만장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신 분이세요. 이천만장자라는 성공을 뭐 한 가지의 어떤 잣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치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가치를 굳이 돈으로만 좀 환산해 보자면 아빠와 아들이 500억을 버신 겁니다. 근데 굉장히 평범한 분들이셨어요. 이게 믿기시나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뉴스킨이란 도구로 열심히 했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이뤄낸 성과가 돈으로만 환산하자면 50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기시냐는 거예요. 왜 뉴스킨이 이렇게 믿기 힘든 특이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발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직업과 직장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직딩이었어요. 20대 때는 일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직업이 있었고요. 30대에는 소명과 사명은 없지만 돈을 주기 때문에 제 몸을 열심히 옮겼던 직장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일 다 굉장히 좋아했고 열심히 했고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두 직장에서 돈을 받고 월급을 받으면 저는 꼭 월급의 아주 많은 부분을 뉴스킨을 먹고 쓰고 발랐던 사람이에요. 7년 동안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했던 극강의 매니아였고요. 7년 내내 이 제품을 쓰면서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할 거라고는 단 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7, 8년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이런 강의장에 와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저는 어느 날 귀신 본 사람처럼 이 사업을 결정하고 회사에 사표를 내요. 남들이 말하기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결정을 34살에 내렸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인생의 출발선은 같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그림이에요. 우린 이걸 다 알고 살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 인생에서 큰 불편함을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사회인이 되고,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지켜내야 될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그림이 조금씩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27살 때 겪었던 일이에요. 여기서 나는 저고요. 여기 동기는 저랑 회사도, 직급도, 연봉도 모든 것이 동일한 소셜 포지션이 아주 똑같은 그런 제 동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부모의 직업이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동기였고요. 이 동기와 저를 하나하나 좀 처음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 직장인의 생활비는 빠듯하죠. 혹시 이 중에 월급이 남아도시는 분 계세요? 이게 되게 제주인데 저는 월급이 부족한 달이 많았어요. 제 월급과 카드값을 딱 맞추는 굉장한 신공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 달에 우르르 대거 결혼을 하면 그 축의금을 충당하느라 그 달 들어갈 적금이 줄었어요. 저는 쪼개 쓰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 동기는 지갑에 엄마 카드가 있는 걸 그때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일제 사장님이 갑자기 캬 이러시네요. 그리고 좀 더 놀랬던 건 주말이 지나고 되게 예쁜 부츠를 신고 왔길래, 나중에 알았어요. 그 부츠의 가격이 150만 원이 넘는다는 걸. 신고 왔길래 예쁘다 그랬더니 아주 태연하게 주말에 엄마랑 백화점을 갔는데 엄마가 사준 거래요. 27살에 엄마가 부츠를 사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건 27살인데 통신료를 아직도 아빠 통장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놀라우세요? 다들 그렇게 사셨나 봐요. 아니 이게 학생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사회인이 되면 이관해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축은 저는 거의 못했어요. 잘 못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한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건 괜찮은 인간이길 포기하면서 모아야 돼요. 근데 제 동기는 안 해요.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페이를 다 저축하던 다 쓰던 본인 자유예요. 자동차는 전 당연히 차가 없죠. 뚜벅이었습니다. 회사인 타고 오지 않지만 주말이면 늘 좋은 수입차를 타고 다녔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차 없다고 죽습니까? 부츠 내가 사면 되고 핸드폰비 내가 내면 되죠. 소개팅에서 약간 넘사벽으로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좋은 직업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의사인데 병원장 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병원장 아들과 28살에 아주 스무스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결혼을 못했는데 얘가 저보다 못생겼거든요. 주거지는 저는 부천 엄마 집에서 20년대 거주지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부천 분들 계시나요? 네, 반가워요. 근데 제 친구는 반포에서 나고 자랐고 청담동에서 신혼집을 시작했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제가 첫 번째 만났던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슬프거나 주눅이 들거나 뭐 화가 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 살 한 살 더 먹고 나이 30이 넘고 34살, 30대 중반을 향하는 저한테 직장인으로서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지금 직장을 막 마치고 이 자리에 허겁지겁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현재 받는 연봉이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 않죠.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다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맞죠? 상사의 모습이 부러운가? 부럽지 않죠. 하지만 부럽지 않다고 회사를 그만둘 이유는 없잖아요. 나는 뭐 내 후배한테 부럽겠어? 이런 거죠. 처음에 한 3년 차 때는 부럽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 막 이래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것도 그냥 만성이 되죠. 열심히 회사를 다니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꼭 집 사야 돼? 꼭 집 사야 돼요? 전세 살면 안 돼요? 아니 뭐 내가 꼭 10수억짜리 아파트를 살아야 돼? 저 이 세 가지는 그냥 괜찮았어요. 해결되지 않지만 저한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내가 좀 아파서 회사를 좀 몇 달 쉬면 어떻게 되지? 빚더미에 올라앉더라고요. 이거는 0.1초의 고민도 없이 X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회사는 나를 평생 책임져 주나?
처음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킨에 와서. 그냥 1초 만에 X였어요. 근데 저는 이 회사를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월급 300만 원 중후반대를 받으면서 그 월급에 마비가 돼서 이 많은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채 34살을 전 맞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나에게 던진 질문은 이거였어요. 혜원아, 너 행복하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실래요? 나는 행복한가? 또 한 번 깊게 한 발짝 들어가 봤어요. 그럼 나한테 행복은 뭐지? 저한테는 이런 거였어요. 여기서 경제력은 풍요로운 경제력이 아니에요. 쪼개 쓰지 않는 삶. 그냥 부족하지 않는 삶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았고요. 워라벨.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도 저녁에 있는 삶을 얘기하셨는데 워라벨이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 저는 업종에 있었고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5년 후 모습이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일 텐데 라고 좀 불안해했었어요. 늘. 청사진이 없었죠.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별로 꿈꿀 수 없는 라이프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주 아픕니다. 전 정말 자주 아팠어요. 근데 직장인은 아프면 3일이 되잖아요. 그럼 민폐예요. 최 대리님 아프세요? 열심히 쉬시고 3개월 후에 오세요? 이러지 않죠. 그게 직장인으로 한계였고요. 저희 오빠가 보스턴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되게 자주 가고 싶어 하세요. 근데 칠순이 훨씬 넘은 노인이시라 제가 모시고 가지 않으면 못 가세요. 오빠한테 엄마랑 같이 1년에 한두 번쯤은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리고 제가 뭐 효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껏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우리 엄마의 노하우를 좀 딸로서 당당하게 엄마 걱정 마 라고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삶? 저한테 행복은 요 5가지만 영위할 수 있으면 저한테는 행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세요? 근데 제가 34살에 쥐고 있던 제 직업은 요 5가지 소박한 행복조차 구현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걸 34살에 여기에 와서 알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5가지 행복이 결국은 뭐와 귀결되냐면 돈과 시간으로부터 귀결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이 5가지를 하려면 돈과 시간이 있어야 되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장표는 이거였어요. 인생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쪼개면 5가지 안에 들어가는데 난 그럼 어딨지? 라고 봤더니 전 여기 있었어요. 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쪼개서 돈을 버는 일에 썼거든요. 근데 늘 찌질하게 20-30만 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쭉 봤더니 타입 5에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친구도 많고 기부도 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일단 제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뉴스킨 하기 전까지. 그리고 뉴스킨에 와서 리더라고 하시는 분들, 이 뉴스킨 사업을 나보다 훨씬 더 먼저 하신 분들, 성공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저 타입 5의 삶을 산다라는 걸 봤어요.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배를. 저도 저희 상무님을 너무 존경했거든요. 그렇다고 상무님이 오시면 상무님 저랑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리더분이 오면 막 다 우르르 가서 사진을 찍고 자기 인스타에 올려요. 정말 그게 처음에는 컬처 쇼크였어요. 그리고 막 예쁘지도 않은 사람이 예쁘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직장 생활에선 볼 수 없는 문화죠. 여튼 이 타입 5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뉴스킨의 리더고 그분들을 너무 존경하고 그분들이 리더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타입 3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나도 어쩌면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좀 쪼물딱쪼물딱 하면 어쩌면 나도 타입 5의 삶을 5년 후 10년 후에는 혹시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확신이 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회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확신의 종지부를 찍었던 바로 슬라이드는 이거였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 나오는 그래프인데 저는 이 책을 분명히 99년도에 읽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어디서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런 선택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일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직업을 다 쪼개면 이 사분면 4개 안에 들어간대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죠. 저 같은 사람이요.
회사에서 정해준 월급을 받았고요. 회사가 허락하는 시간에 연차를 내고 쉬었고요. 제 돈과 시간의 주권이 제게 있는 게 아니라 저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주변은 다 인플루이였거든요. 간혹가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은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고 샵이나 가게를 내시고 사장님, 원장님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세요. 이분은 스스로 자신의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죠. 제 주변은 E 아니면 다 S였어요. 자, B와 I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는 분면이 사업가 분면이고, I는 일단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돈이 굉장히 많아서 돈이 돈을 불러오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분면. 저는 E에 있었고, 여기서 얘기한 타입 5의 삶을 살려면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만 내 삶이 뭔가 불안한 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던 사분면이 이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시스템을 소유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 일한다. 사람들 있으세요? 시스템 있으신가요? 자본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평범한 저한테 이쪽 사분면으로 건너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라는 걸 정확하게 검증하고 나서 저는 이 사분면을 건너가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34살 2013년 1월 1일자에 제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책들에서 이 사분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교육과정에서 초중고 대학교 어떤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걸 배우지 않고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린 굉장히 성인이 돼서 뒤늦게서야 이런 걸 아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알고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런 분야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엘빈 토플러, 워렌 버핏 이런 세기의 억만장자, 굉장한 미래학자 이런 분들도 앞다투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입을 모으고 있어요. 트럼프는 대선 직전에 토크쇼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만약에 지금 빈털터리가 되면 난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 워렌 버핏은 내가 지금까지 한 투자 중에 최고의 투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분야에 한 투자이다 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다 보니 전 세계에 6만여 개가 넘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수백 수천 개의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생기고 문 닫고 생기고 문 닫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이렇게 괜찮은 사업이면 아무 회사나 가서 손을 잡아도 되는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단언컨대 뉴스킨은 전 세계 6만 개의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가장 멋지고 공신력 있고 세계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예요. 제가 왜 그런지를 그 근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보여주는 PT에 영역이 굉장히 많았죠. 그 모든 영역 플러스 제가 이 PT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두 분은 중국과 미국의 국가 정상이세요. 두 분이 2015년도에 만나셨어요. 여기는 워싱턴 DC래요. 두 분이 만난 이유는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정, 자유로운 경제 협력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94명의 CEO들이 이제 대거 동석을 해서 만났습니다. 시진핑을 만났던 사람이 누굴까? 어떤 레벨에 있는 기업가가 시진핑을 만날까? 쭉 봤더니 이분이 만났어요.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네, 빌 게이츠예요.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누구냐면 하워드 슐츠라고 해서 스타벅스 창립자세요. 이런 CEO들이 시진핑과 독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는 누구냐면 아시죠? 네, 마크 저커버그죠. 요 사진을 그대로 마크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나 오늘 시진핑을 만났다. 나에게 굉장한 영광이었다. 이런 것들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릴 만큼 마크에게도 시진핑과 함께 만난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나 봐요. 자, 이분이 누구죠? 네,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의 CEO 트루먼 헌트예요. 중국의 국가 원수와 만날 수 있는 뉴스킨은 이런 회사입니다. 나한테 여기 초대해 주신 분이 가끔 보면 이상한 가방 하나 메고 어디 가서 막 뭐 팔고 있는 듯한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이상한 일 하고 있는 것 같죠? 뭔가 보긴 봤고 약간 귀신을 보긴 봤는데 말은 잘 못하고 막 쭈삣쭈삣 막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이유가요. 지금 오늘 초대해 주신 분들이 등에 업고 있는 회사가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 대한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출발은 이렇게 했습니다. 독특한 철학이에요. 인간이 바르고 뿌리고 먹는 식품 그리고 화장품에 절대로 유해 성분을 넣지 않겠다. 만약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다면 전 세계 54개국 매출의 10배를 보상하겠다. 이렇게 36년 전에 유타주 프로보 아주 작은 시골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철학을 어긴 적이 없고요. 이 철학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분 때문에 법적, 민원, 재판, 소송 한 건도 없었고요. 사람으로 치면 정말 결벽증 환자 같은 회사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급성장을 하게 된 계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2010년도에 만들어낸 바로 에이즐락 기술력이에요. 에이지, 나이를 락 잠군다. 어떠한 기술력의 총칭이에요. 에이즐락은. 이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어떤 제품을 먹고 발랐더니만 내 몸이 젊었을 때처럼 92%까지 돌아가더라라는 이 연구 논문이 학회에 실렸어요. 학회에 실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모든 분들은 우와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술에 실렸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짜 학회가 많으니까 저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가 뭔데? 라고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어떤 제품을 먹고 발랐을 때 내가 젊었을 때처럼 내 몸이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되게 대단한 기술력이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었다고? 근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 의심이 갔어요. 도대체 고든 리서치 컨퍼런스가 뭔데? 라고 봤더니 나사에서 뭘 만들면 고든에서 만나요. 네이처지 사이언스즈라고 하는 자연과학계 양대 산맥 매거진인데 여기는 정말 전 세계 모든 석학들이 자기 논문 한 번을 일생에 올려보려고 일생을 정말 투구하는 그런 전문 매거진이거든요.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서 무언가를 발표하거나 만날 때 고든에서 만나요. 100년 된 학회예요. 31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전 세계 최고의 자연과학계 학회로 그 이름과 명성을 달리고 있는 곳에서 에이즐락 사이언스가 발표가 됐고 그게 제품으로 상용화가 돼서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런 제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주변 분들이 이 사진 안 쓰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데 많이 젊어졌죠, 정말. 저쪽이 제 나이 35대고요. 지금은 40이에요. 네. 이런 에이즐락 제품뿐 아니라 빨리 앞으로 넘겨야지. 이런 에이즐락 제품뿐 아니라 내가 평소에 바르고 먹고 씻는 비누, 화장품, 이런 모든 일상용품들, 바디용품, 아이 제품 모든 것들이 극도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정말 극강의 안전성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면서 매년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템을 들고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등에 업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면 어떻게 수익을 벌 수 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애써서 영상 만들어주셔서 또 혼납해주신 남택수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염준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어제 저랑 편집 도와주신 전영화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뉴스킨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일인지? 현명한 소비자가 내가 되고 또 현명한 소비자를 늘리고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뉴스킨 사업이에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놀랐어요.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생필품에 쓸 돈이 1억이 넘는다니. 그죠? 현명한 소비자를 늘리고 그걸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뉴스킨 사업자분들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현명한 소비자를 늘리고 그걸 가르치는 일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랑 둘이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는 20년 지기 제 대학 동기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현명한 소비자를 늘리고 그걸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렇게 둘이 시작한 사업이 만약에 한 1년 정도 비즈니스를 해서 둘이 열심히 하다가 그런 사업자를 둘이 한 명씩만 더 찾는다면 찾아질까요? 1년에 딱 한 명씩 365일 12개월 동안 둘이 한 명씩.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첫 해엔 나와 내 친구 둘이 하다가 우리가 열심히 늘리고 가르치는 일을 해서 둘이 함께 4명의 사업자를 만들었고요. 새로 들어온 2명을 또 열심히 늘리고 가르치는 일을 해서 우리 4명이 8명을 만드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명씩만 늘리고 가르치는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너무 가능하겠죠. 이게 시간의 누적과 함께 쭉 가다 보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냥 뒷줄은 빼고 앞부분만 볼게요. 6년 차가 되면 64명의 함께 늘리고 가르치는 멤버가 생깁니다. 이 64명의 멤버는요, 각각 이 현명한 소비자를 한 30명씩 묶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64명의 사업자가 30명씩을 묶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 1900명의 소비자가 생긴 거죠. 1년 동안. 이 1900명의 소비자가 먹고 바르고 뿌리고 마시고 이 모든 소비 행위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 1900명의 소비자가 뿌리고 바르고 먹는 그 소비 행위가 나에게 커미션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그냥 회원이 아니라 시장이죠. 이 시장은 점점점 커지게 되면 나의 시스템이 되고 나의 자산이 됩니다. 그럼 2048명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이분의 총 소비자 숫자는 도대체 계산이 되시나요? 4096개의 대리점을 갖고 계신 분의 월 커미션은 얼마일까요? 한 8억 되나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78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78만 원을 벌 수도 있고 7억 8천을 벌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시간의 누적과 함께 현명한 소비자를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을 꾸준하게 찾고 만들고 하다 보면 이 사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크기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특별한 구조, 아주 특이한 구조 때문에 오늘 제 시간이 끝나고 올라오실 2분의 부자가 되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팀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 이 자리도 오셨는데 전직 선교사셨고 목사님이셨어요. 목사, 선교사 맞아? 목사가 왜 뉴스킨을 해? 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 뵙고 대화를 하고 한 3분 만에 모든 것이 쫙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한평생 피즈라는 오지에서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아이들을 선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케어했던 이분은 늘 누군가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줄 수 없다라는 어떤 그 한계를 늘 부딪히면서 목회 활동을 해오셨거든요. 이분이 뉴스킨을 만나셨고 전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루비가 되셨고요. 저희 팀에서 가장 많은 탑 매출을 하고 계세요. 김종호 사장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 네. 저희 팀엔 군인도 있어요.
이 두 분 때문에 이제 한 대대가 올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군의 한 대대가 오지 않을까? 두 분이 부부가 군인이면 연금만 한 600, 700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또 젊습니다. 그런 직업 군인의 안정된 삶, 연금을 가감히 포기하고 뉴스크린에 전업을 하셔서 모든 분들께 귀감이 되시는 젊은 리더분들이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저희 팀에는 중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중등교사. 중등교사가 왜 이 사업을 하는 거야? 의아하지 않으세요? 그 꿈의 직장을 두고. 그랬던 이분이 이렇게 완벽한 뉴스키너가 돼서 아주 신명나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윤나라 사장님? 어디 계시죠? 아직 안 오셨나? 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 뉴스킨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수입 구조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직업이 좋아 보입니다. 셋 다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되게 잘했고, 그리고 저에겐 가족이에요. 저기 위에는 내과, 정형외과, 임상이라고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고요. 여기는 기초의라 그래서 뇌종양을 전공하고 지금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배다른 오빠 아니고 진짜 오빠 맞는데 참 다르죠 저랑. 이분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34세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를 너무 오랜 시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 서로 욕을 퍼붓고 주고받는 장면을 보시면 아마 제가 싫어지실 거예요. 근데 욕은 괜찮았어요. 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욕의 이유도 그거예요. 또 왜? 왜 또 하필 너는? 제가 기자직을 그만둘 때도 저희 식구들은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저희 행복과 무관하게. 제가 뉴스킨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싫어했었고 말렸었고 욕했었고 했지만 그 단계를 딱 넘어서니까 그 다음엔 저를 굉장히 창피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친구분들께 딸이 뉴스킨 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고 오빠도 늘 저한테 너 내 친구 만나서 약 팔면 죽는다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그럼 제가 안 팔아요? 제가 팔아요 안 팔아요? 오빠 친구가 있었지? 말해서 너 네 새언니 붙잡고 붓질하면 죽는다 맨날 이러고 맨날 뭐 뻑하면 죽는다 그래서 붓질 데몬스트레이션 하지 말란 얘기죠. 죽는다 그래서 너나 술 먹다 죽지 말라고 한 적도 있고 그렇게 창피했었어요. 창피한 직업이었던 거예요 저희 오빠들한테. 친구가 혜원이 뭐해 그러면 회사 잘 다녀 라고 늘 얘기했어요. 그 단계가 지나가니까 저를 이름을 안 부르고 집에서 다단계라고 불렀어요. 엄마는 딸이 뉴스킨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면 차라리 나은데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히셔서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서 내 딸이 겨우 하다 가족과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은 좋겠대요. 오빠들이 전문가면 파마닉스 좋은 거 알 거고 다 먹어주고 다 쓰지 않니에요. 거기다 대고 사장님 저희 집은 아무도 제품을 쓰고 먹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감히 다이아몬드 사업자로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고충을 스폰서 한 명만 딱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오빠가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집에서 회의가 열렸고 상견례 하기 전날 가족 회의의 마지막 주제는 새 식구가 집에 들어오는데 막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야 되냐였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좀 아직도 상처로 약간 남아있는 날이에요. 진짜 제가 이날 밤에 되게 많이 울었어요. 되게 많이 울고 나서 제가 이날 밤에 결심을 했어요. 오빠 결혼식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뭘 해야 이들이 날 인정해 줄까? 고민을 하다가 참 이게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필이면 이때 TR라인T 프로모션을 되게 잘해가지고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11개월 차에 처음으로 8자리 커미션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커미션을 손에 쥐고 있다가 뒤에 잔돈을 빼고 7살 많은 오빠의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한 장을 던졌어요 제가. 던졌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참 간도 크지. 100만 원도 아니고. 7살 어린 동생의 축의금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저 오빠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를 딱 틈타서 제가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전문가고 똑똑하고 우리 제품 좀 알아봐 줄래? 우리 에이즐락 기술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오빠가 한번 검증해줘봐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정보를 딱 3가지 얻어갔어요. 그 과학기술을 만든 과학자가 있으면 그들의 풀 네임을 달라. 영어 이름을 줬고 자료를 몇 개 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되게 상기된 목소리로 내 동생이 항노화 산업에서 일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항노화 산업에서 일한대요. 그날 이후로 엄마도 모든 식구들도 동전 뒤집듯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뭐 검색하면 네이버에 검색하고 초등학교 1학년이 단 답변에 바르르 떨지 않나요? 근데 오빠는 정말 전문적으로 검색을 하고 공부하고 논문도 봐주면서 그렇게 저희 제품과 비즈니스를 점검해 줬어요. 지금은 아군이 돼서 맨날 이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줘요. 이게 논문이거든요. 저는 이런 논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저한테 맨날 이런 논문을 강의에 딱 쓰면 간지래요. 사장님 제가 논문 보여주시면 좋으세요? 이렇게 아군이 됐습니다. 저희 작은 오빠예요. 저희 작은 오빠는 그냥 의사예요. 오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옆에서 한평생을 지켜보면서 이들을 전 리스펙합니다. 존경해요.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저희 오빠들은 장학금 받고 막 그렇게 되게 착하게 잘 자랐어요. 의대 6년에 인턴 1년에 레지던트 4년에 군의관 3년에 전문의 1년에 펠로우 2년에 석사 박사까지 15년 18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오빠들의 모습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살았고요. 저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그렇게 15년 18년을 앞만 보고 달려서 그리고 의대는 모든 게 다 비싸요. 등록금도 비싸고 모든 게 다 비싼데 어느 날 엄마가 오빠한테 책값을 주는데 78만 원을 주는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제가 네 책은 말하냐 그랬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비싸고 전문의 시험 볼 때 신청비, 연회비, 학회비 다 포함 150만 원 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의대 등록금 비싸고 일단 가기도 어렵고 모든 관문을 다 거쳤는데 엄마가 레지던트 때 오빠 병원에 가서 속옷을 갖다 주러 갔다가 돌아와서 우는 걸 봤어요. 아들이 팬티를 갈아입힐 시간이 없어서 수영복을 입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더러워 그랬는데 저는 엄마는 울더라고요. 그렇게 15년 18년을 정말 앞만 보고 달려서 직업의 특성상 과락이나 유급이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참 정말 부단히도 열심히 뛰어서 15년 18년을 살아온 우리 작은 오빠, 이제 50살 된 우리 작은 오빠의 카톡 문구는 쉬고 싶다예요. 환자를 하루에 많이 보면 158명까지 봐요. 너무 불친절한 의사가 됐어요. 저희 집은 다쳐도 잘 안 가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빠한테 안 가고 다른 병원에 갔어요. 이 옆에 있는 분은 저희 오빠가 13년간 근무했던 오빠 동기 병원이에요. 이 병원이 선능력 4번 출구에 있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선능력 4번 출구에 3층짜리 건물로 있었던 그 병원은 13년 후에 저렇게 수십 층으로 증축을 해서 청담동에 리뉴얼 오픈을 했습니다. 이 병원의 주인은 저희 오빠와 같은 학교, 같은 과 동문이고요. 다른 게 있다면 저희 오빠는 그냥 의사인데 이분은 자산가의 아들이자 의사예요. 인생의 출발선은 같지 않지만 나이 50까지도 같지 않다면 참 많이 억울할 것 같거든요. 자식도 있고 가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경제 행위가 월급을 받는 일인지 돈을 버시는 건지 자산을 쌓고 있는 일인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만드는 현명한 소비자,
현명한 소비자를 늘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현명한 소비자는 집단이 되고 시장이 됩니다. 그 시장은 나에게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자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 하고 있는 행위가 내 자산을 조금씩 1mm씩 2mm씩 증축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뉴스킨은 그런 형태의 수입이에요.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려면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고 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34살에 직장생활 좀 해본 저는 자격, 도구, 능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산을 증축하고 시스템을 만들 줄 아는 이 세 가지 전 없었어요. 근데 뉴스킨을 만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단번에 해결이 됐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 사업의 레버러지예요. 분명 2명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눈덩이가 불어났듯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신 2천만 장자 사장님들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성공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또 강의도 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앞줄에 앉아 계신 여러 리더 사장님들 15년, 20년 그 이상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셨던 분들은 저 눈덩이만한 시스템과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뉴스킨이 그런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 자산이 없습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못 내는 거죠. 제 인생의 첫 번째 자산이에요. 전국 전 세계에 뉴스킨 제품이 아니면 안 되는, 뉴스킨 치약이 아니면 안 되는, 에이즐라 갈바닉이 아니면 안 되는, 마치 아이폰 유저들이 아이폰이 나오면 무조건 그 다음 모델로 갈아타듯이. 동의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전국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뉴스킨을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이 제 인생 첫 번째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 자산으로 인해서 저는 타입5의 삶을 꿈꾸고 있고 이 타입5의 삶을 향해 가깝게 오늘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뉴스킨 하세요. 감사합니다.